우습잖아요. 시장은 뭐 30% 떨어졌다는데.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없었잖아요. 12월 달에 투자를 안 하셨으면 지금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 시장의 가장 바로미터가 거래량과 가격이거든요. 왜냐면 그 두 개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래량과 가격을 보면 우리가 그 시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에 대해서 지금 거래량이고요. 요 파란색 이 같은 경우 이제 2020년, 2021년도예요. 그리고 요 색깔 같은 경우에는 5년 평균 거래량입니다. 그럼 지금 빨간색을 보면요, 거래량이 5년 평균보다 한참 아래죠. 거래량이 지금 없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으면서 지금 계속 가격이 하락했었던 게 바로 작년의 일입니다. 시장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래량이 이제 두 군데서 지표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 자료고요. 이 자료 같은 경우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서울 아파트만 별도로 좀 빠르게 좀 발표를 해요. 그래서 조금 빨리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보면 최근 3개월 동안요, 거래량이 좀 늘고 있는 게 좀 보이죠. 뭐 1, 2월 동안에 거래가 좀 폭발적으로 늘면서 가격이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요, 서울 평균으로 마이너스 25% 했어요. 고점에서부터.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한 10%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부 다가 아니고 일정, 뭐 송파, 강남, 서초 일정 부분에 굉장히 주거지로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일정 부분들이 좀 그렇고요. 아직 저쪽 몇 군데는 아직 상승의 온도가 아직 퍼지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래량을 놓고 보면요, 평균이 한 5천 건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많을 때 10,000건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1,000건이, 2,000건이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아직 살아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턴 어라운드 하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자, 그럼 일단 국내 그리고 이제 외국에 대해서 한번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시계열로 한번 놓고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폭인데요. 일단 뭐 11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21.3%고요. 자료가 지금 12월까지 나와 있는데요. 마이너스 24%가 지금 현재 실거래가에 관련된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한국부동산원 우리나라 국가 통계죠. 국가 통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세 지수가 있고 실거래가 지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기사를 보다 보면 뭐 올해 전망이 마이너스 4% 내려간대. 그리고 뭐 여태까지 가격이 마이너스 7%밖에 안 됐대. 되게 우습잖아요. 시장은 뭐 30% 떨어졌다는데 지수 자체는 마이너스 7%라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지수를 만드는 과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었던 어떤 시세 지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어떤 아파트들의 값들의 평균이에요. 근데 아까 거래량을 봤다시피 최근에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거래 없잖아요. 뭐 압구정도 실은 없었습니다. 작년만 놓고 보면. 요즘에 1, 2월 달에 거래가 좀 많이 생긴 거지. 거래가 없으면 오를 때는 뭐 오르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내려가는 그 시점에서는 가격을 나야 팔 이유가 없는데 내 가격 왜 내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 가격이 낮춰진 게 시세에 반영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는 이런 어떤 시세 적용들은 대단지 아파트에 대해서만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간 걸로 지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작년 마이너스 7% 떨어졌대라는 거는 그런 어떤 시세 지수, 이런 지수가 만들어진 방법론이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요, 실거래가 지수는 딱 그 거래된 그 건만 가지고 지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없었잖아요. 많이 없었는데 그 많이 없는 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구슬치기 100명의 학생들이 구슬치기를 했는데 그 한 명의 학생이 엄마가 공부는 안 하고 구슬 쳐. 빨리 그거 다 팔아버리고 집에 들어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워 먹기로 구슬을 그냥 판 거예요. 되게 싼 값에. 근데 나머지 99명은 팔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구슬의 가격을 그 사람이 50% 할인한 가격의 구슬의 가격으로 볼 건지, 아니면 나는 팔 생각이 없고 재미나게 놀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원래 100원의 가치로 볼 건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래 안 됐는데 전부 다 100개를 다 100원으로 쳐가지고 이거 50원 쳐가지고 한 그게 시세지수고요. 50원 하나 거래가 됐잖아요. 팔았잖아요. 급해가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50% 이게 바로 실거래가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사에서 어떤 지수를 볼 때 시세지수냐 바로 실거래가 지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거래가 지수예요. 그러니까 판매된, 거래된 것들만.
그래서 거래가 지금 서울 지역만 12월로 놓고 보면 마이너스 25%입니다. 수도권은 마이너스 21%, 지방은 오히려 좀 덜 떨어졌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하락폭은 바로 서울 수도권에서 많이 급하게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또 급하게 올랐죠. 서울을 놓고 보면 빨간색인데 급하게 올랐죠. 굉장히 급해요. 지방에 비해. 지방은 별로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리는 폭도 굉장히 급하게 내린 겁니다. 이게 바로 현재의 시장이었어요. 금융위기 때를 우리가 좀 많이 보거든요. 현재의 시장은 금융위기랑 좀 비슷하다라는 것. 금융위기 때는요. 초기 단계 마이너스 17%까지 서울은 떨어졌어요. 지방은 거의 안 떨어졌죠. 이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금융위기로 이제 치닫았었고 미국이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할 때 처음으로 했었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세계 경제가 이제 망가질 줄 알았어요. 달러라는 어떤 이런 시스템 자체가 그걸 극복해내더라고요. 코로나 때 또 한 번 양적 완화를 해서 됐잖아요. 근데 지금 두 번 과도하게 푼 이런 어떤 화폐의 증가가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과도하게 나타나는 지금 부작용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이때 양적 완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진짜 주식 시장처럼 V자 반등을 했어요. 이렇게. 이때 아마 기억을 하실 건데요. 저는 이때도 시장을 보고 있어서 이때 여의도에서도 마이너스 40% 거래됐었고요. 대치동에서도 마이너스 30~40% 거래가 됐습니다. 미국의 어떤 금융위기의 문제였지. 그렇지만 뭐 우리나라 어떤 자산의 종속 관계 때문에 환율 자체는 굉장히 많이 뛰었죠. 그런 부분들이 겁나서 이제 더 집어던지기 시작했고 과도하게 이렇게 폭락했었던 게 양적 완화라는 진짜 극단적인 처방을 통해서 V자로 상승했어요. V자로. V자로 반등을 했는데 문제는 계속 그 후에 계속 하락을 했죠. 그때 이제 뭐 유럽 재정 위기도 있었고 하우스 푸어 문제가 있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쭉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요 기간까지 해가지고 서울 수도권이 15% 정도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2013년 그리고 2015년부터 대세 상승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10년 동안.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죠. 이때요. 약간 특징적인 게 이때 당시에는요. 지방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가 이때 4대강 사업으로 돈을 이제 지방 쪽에 쫙 뿌리죠. 그러면서 이제 서울 쪽에는 이제 DTI 규제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이때 서울 시장을 누르면서 이제 지방 시장이 상승을 해요.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이 완전 정반대 상황으로 펼쳐져요. 지방은 32% 상승했었던 거죠. 서울 수도권은 떨어졌는데 오히려. 이거는 그래서 정책의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향후 이제 우리가 이 오른쪽에 그림을 그릴 거잖아요. 이 오른쪽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그러면 이렇게 V자로 반등을 할 거냐? 지금 아마 실거래가 아직 오픈이 안 돼서 안 나왔지만 아마 이 정도는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다시 떨어질 거냐? 아니면 이 상태로 지지분하게 약하락할 거냐? 약상승할 거냐? 이제 그 네 가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지금 아마 이 사태 때문에 심리가 굉장히 꺾이면서 이 부분들의 어떤 크랙 부분들이 균열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 자산이 좀 현금 유동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12월 달에 투자를 안 하셨으면 지금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섣부른 어떤 투자보다 이렇게 좀 지켜보시다가 투자 시점을 저울질하시면 어떠실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게 될 거냐? 지금 좀 궁금하시잖아요. 자, 미국 이제 S&P 이제 실러지수입니다.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131% 상승을 했어요. 하락은요, 최근에 하락했습니다. 4% 하락했어요, 4%. 생각보다 많이 안 했죠.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를 먼저 인상을 했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지금 하락이 좀 크진 않아요. 근데 뭐 지역별로 좀 차이 있습니다. 시애틀은 마이너스 13%, 샌프란시스코는 마이너스 11% 떨어졌지만 우리나라 25% 떨어진 것보다는 정말 적게 떨어진 거잖아요. 미국은 이제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은 지금 뭐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현재 뭐 이런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상승 폭은 뭐 2009년도부터지만 뭐 91%밖에 지금 상승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좀 적게 했죠.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27% 이렇게 오른 거고요. 국가별로 보면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요. 금리 변동 폭이 지금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금리 폭이 높지도 않아요. 많이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 자체도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다른 데 비해서. 미국이 지금 6%, 우리나라 4.6%. 뭐 올린 폭도 여기는 이제 제로 금리에서부터 4.4%, 여기는 2.43%. 별로 안 올렸잖아요. 근데 좀 일찍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락 전환이 이제 13개월이 된 거고요. 미국은 이제 4개월째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에 상승이 전국적으로 봤을 땐 84%가 올랐어요. 뭐 미국, 영국, 독일 보면 서울은 15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도시 중에서 서울이 좀 많이 오른 편이에요.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번 충격에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오르게 많이 떨어진 건 바로 이 실거래가 지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땐 부동산 어떤 자산은 진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가장 좋은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GDP 대비 이제 주택과 주식에 대한 어떤 시가총액의 비율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제 주식은 이제 보시면 전체 GDP의 1.1배, 부동산은요 3.2배.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무거운 거예요. 네, 그래서 무겁기 때문에 한번 방향을 틀면 쭉 지속적으로 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총액의 비중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쭉 이렇게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매매 가격 지수의 장기 추세를 보더라도요. 저희 이제 KB 부동산에서 주택은행 시절 때부터 이제 주택 매매 가격 지수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지수를 못 버리고 지금까지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쪽도 이제 실거래가 지수 같은 거를 지금 좀 보강을 하고는 있는데 과거 시계열을 보면 쭉 장기간 우상향을 하죠. 길게 보면. 근데 물론 이렇게 눌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눌리는 구간이. 그래서 혹시 지금 이 부분도 약간 눌리는 구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시장에 에너지가 있어야 좀 상승을 하지 않겠습니까? 보시면 너무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최근에. 이 부분 좀 인정하고 가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올랐지만 전 세계적보다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전 세계적인 경제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조금 조심해야 될 시점이다. 앞으로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자재값 때문에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